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마스터 세조입니다. 자, 2020년도 10월달 별자리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별자리 운세는 네이버 카페 점성술 커뮤니티에 카페의 주인이시자 저의 점성술 스승님이 올려주시는 한 달간 별자리 운세를 토대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와 점성술에 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점성술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많은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달 별자리 운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리누스 차트를 이용해서 10월달 별자리 운세를 보기 위한 차트를 작성을 해 볼게요. 2020년도 10월 1일 시간은 0시 01분 그리고 지역은 서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한 달 별자리 운세를 보기 위한 차트가 작성이 되는데요. 양자리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보기가 쉽게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양자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의 주인은 화성이죠. 지금 화성이 양자리에 잘 위치를 하고 있네요. 양자리 주인 화성은 양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화성이 양자리에 있는데 뒤에 보시면 RX라고 써 있는데 지금 행성이 거꾸로 돌고 있다를 나타내 주고 있죠. 화성은 염소 자리에서 역행하는 토성과 거의 완전한 흉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토성하고 지금 화성이 양자리에 25도, 토성이 염소 자리에 25도 파틸로 스퀘어 흉곽을 이루고 있는 중이네요. 10월 양자리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나 갈등이나 고단함이 따르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0월 18일부터 화성은 기일성인 목성과 완전한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고단함과 어려움은 이번 달 18일부터 서서히 풀릴 예정입니다. 자, 18일이 되면 기일성인 목성과 화성이 이제 완전한 각을 이루게 됩니다. 화성 역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작한 일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계획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연되거나 딜레이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 역행은 11월 15일에 멈추고 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이 거꾸로 도는 것을 멈추고 11월 15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제자리로 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네요. 따라서 양자리 사람들은 화성 역행이 풀리는 11월 15일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양자리이신 분들 참고하셔서 10월 한 달에는 조금 릴렉스하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자, 황소자리 주인은 금성이죠. 자, 황소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사하우스 사자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황소자리 주인 금성이 네 번째 방 사자궁에 있으면서 화성이 주관하는 텀에 있습니다. 지금 사자자리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성, 수성, 토성, 금성, 목성 이거를 텀이라고 하는데요. 요 금성이 지금 화성의 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밀접한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트라인이기는 하지만 화성이 25도, 금성이 27도에 있으면서 아주 밀접한 각을 이루고 있네요. 따라서 10월 초에 황소자리 사람들의 경우에 자, 화성이 의미하는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성이 네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방은 특별히 가족이나 부모님을 나타내는데 이런 가족이나 부모님과 의견 대립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성과 화성은 길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대립은 크지 않을 것이고 사소할 것입니다. 10월 4일부터 황소자리 주인 금성은 여기 사자자리에 있다가 처녀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녀자리는 금성이 포울하고 위계를 크게 잃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자, 금성은 처녀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10월에는 처녀자리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 황소자리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 원래 능력과 실력에 비해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금성은 처녀 자리에서 포래요.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한 달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조금은 갑갑하시고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으시더라도 그래도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조금만 릴렉스 하시고 10월 한 달 보내시면은 제가 봤을 때 10월 4일 이후로는 황소자리이신 분들은 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주인은 수성이죠. 쌍둥이 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방에 정갈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여섯 번째 방은 고되고 힘든 방이고 질병을 나타내는 방입니다. 그러므로 10월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스스로 고된 환경 속에 놓이게 되거나 다소 컨디션의 난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은 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방입니다. 노동이란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워커홀릭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건강적으로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10월 15일에 수성이 역행을 또 일으킵니다. 수성 역행이 일어나는 10월 15일 이후에 컨디션 난조나 체력의 소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 지금 수성이 쌍둥이 자리 기준으로 6하우스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일에 너무 매진하지 마시고, 일하는 중간중간 적당한 휴식과 체력 관리, 운동으로 현명하게 10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자, 계자리의 주인은 달이죠. 자, 계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물고기 자리에 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제일 먼저 만나지게 되는 행성은요, 10월 1일에 달은 토성에게 가장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토성은 외로움, 고독, 우울을 상징하는 행성입니다. 10월 계자리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도 다소 외롭거나 감정적으로 침체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가을이어서 가을 타실 텐데, 하필 달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행성이 토성이네요. 특히 계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별일 자리입니다. 계자리 주인 달이 토성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나 압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가을을 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달과 토성은 서로 길각을 이루고 있고 지금 섹스 스타일로 길각을 이루고 있네요. 길각을 이루고 있고 토성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계자리 사람들은 우울함이 밀려올 때는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이 계자리 주인 기준으로 지금 아홉 번째 구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구하우스는 해외, 여행, 이동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붐비지 않은 곳에 바람을 쐬러 가신다든지 이제 가을을 조금 만끽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10월 한 달을 보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자리이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사자자리 보도록 할게요. 자, 사자자리에 금성이 지나가고 있네요. 금성은 연애를 상징하는 행성입니다. 이러한 금성은 10월 1일에서 3일까지 사자자리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연애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날이 2일인데 이제 하루 남았네요.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올렸네요. 만약 당신이 사자자리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자 한다면 10월 1일에서 3일 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0월 4일부터는 금성은 처녀자리로 진입하기 때문에 연애운은 다소 약해지게 됩니다. 사자자리 주인 태양은
천칭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 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3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천칭 자리에서 태양은 크게 위기를 잃고 폴하게 됩니다. 태양은 천칭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불편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아주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10월 사자자리 사람들에게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일이 수월하게 진척되지 않을 수 있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자신의 마음을 다 잡을 필요가 있는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사마우스는 형제와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대변하는 하우스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소는 사자자리이신 분들에게 조금은 어렵고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모든 일이든지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10월 한 달 보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사자자리이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녀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녀자리 주인은 수성입니다. 처녀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3하우스 정갈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처녀자리 주인 수성은 세 번째 방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이동이나 여행 또는 커뮤니케이션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처녀자리 사람들은 10월에는 잦은 이동이나 여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소통과 대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은 약한 방이고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지 현실적으로 바로 결과를 얻기는 힘든 운세입니다. 특히 10월 15일부터 수성 역행이 발생합니다. 15일부터 수성이 거꾸로 돌아요. 따라서 처녀자리 사람들의 경우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이나 사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월 15일부터는 특히나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점검을 조금 더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처녀자리이신 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천칭자리 보도록 할게요. 자, 천칭자리에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10월 14일에서 15일에 흉성인 화성과 완전한 대립각을 이루게 됩니다. 일직선으로 대립각을 이루게 돼요.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천칭자리 사람들은 자, 태양이 의미하는 명예, 이런 명예들이 화성과의 대립각, 어포지션으로 인해서 실추가 되거나 직업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칭자리 주인은 금성이죠. 자, 금성은 천칭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방에 위치를 하네요. 천칭자리 주인 금성은 10월 지금은 11번째 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0월 4일이 되면 처녀자리로 들어가면서 천칭자리 기준으로 12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가뜩이나 태양이 화성하고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불편해 죽겠는데 천칭자리 주인 자체도 10월 4일에는 고립을 나타내는 고립과 단절, 어려움을 나타내는 12번째 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10월에 천칭자리 사람들은 주변과 고립되거나 직장에서 구설수가 발생하거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천칭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사교성이 좋은 별자리이지만 10월 달에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오지랖을 넓히기보다는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천칭자리이신 분들 10월 한 달에는 본인 특유의 장점인 그 오지라퍼의 특성
많은 오지랖퍼, 많은 인간관계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래 다져놓았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거나 그동안 소홀하셨던 그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는 10월이 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소 피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천칭자리신 분들 기억하셨다가 10월 한 달 현명하게 보내시길 당부드릴게요. 정갈자리 보도록 할게요. 자, 정갈자리에 수성이 지나가고 있네요. 수성은 지식과 정보를 상징하는 행성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의미하고 따라서 10월의 정갈자리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성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월 15일부터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 모든 의미들이 약간은 딜레이 되거나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한 거래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만큼은 피해서 그 전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성의 역행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중요한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갈자리 주인이 화성이죠. 정갈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6하우스는 노동을 나타내는 위치, 그 하우스입니다. 화성이 역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하우스, 가뜩이나 힘든 노동을 나타내는 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화성이 또 거꾸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갈자리이신 분들이 처한 환경, 이런 모든 환경들이 약간은 정갈자리이신 분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조금 어렵고 장애를 일으키는 10월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갈자리이신 분들은 10월 한 달 매사에 서두르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꼭 중요한 어떤 거래 계약을 하셔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성이 역행하는 10월 15일이 되시기 전에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주인은 목성입니다. 지금 사수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이하우스 염소 자리에 토성과 같이 있네요. 목성은 현재 순행을 하면서 염소 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소 자리는 사수 자리 기준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10월 사수 자리 사람들은 직업과 재물적인 사안이 집중하는데 목성이 얼마 전까지 역행하고 수행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직업이나 재물적으로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목성은 염소 자리에서 포라고 위계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치만큼 직업적인 성공이나 재물적인 성취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10월 18일에 역행하는 화성이 목성과 완전한 사각을 이루는 날입니다. 화성은 갑작스러운 재물을 빼앗아가는 흉성입니다. 따라서 10월 18일 이후에는 충동적인 투기에 주의해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타보다는 장기적인 항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성 자체는 길성이에요. 그래서 이하우스, 재물 금전을 나타내는 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지만 쭉 곧 있으면 흉성인 화성과 목성이 완전한 흉각을 이루는 시기가 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사수자리이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자, 18일 이후부터는 정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기를 하시기보다는 한번 담가놓고 오랜 시간, 긴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이런 거를 권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원체 주식 붐이 많이 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조금은 참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수자리이신 분들 10월 한 달 금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염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 주인 토성은 자신이 지배하는 염소자리에서 지금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9월 29일부터 오랫동안 역행하고 있던 토성이 드디어 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염소 다리신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역행을 통해서 고되고 힘든 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계획했던 일들이 천천히 진척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10월 초순까지는 화성과 토성이 서로 파티의 흉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양 역행하느라 꼬여 죽겠는데, 자, 흉성인 화성도 역행하고 있어. 역행하고 있는 화성하고 지금 완전한 대립각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조금 아직 그 마음을 놓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흉성인 토성과 화성은 상당히 격렬하고 파장이 큰 천체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염소자리 사람들은 10월 초순까지는 갈등이나 다툼을 주의해야 하고 가족 간의 불화나 의견 대립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화성과 토성의 각도가 서서히 멀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0월 1일에서 10월 11일까지 주의한다면 무난한 10월이 예상됩니다. 자, 염소다리이신 분들 10월 11일까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하시는 모든 일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기를 당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물병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병자리 주인 토성이, 자, 물병자리 주인은 토성이죠. 물병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직까지도 12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토성이 12번째 방이 염소 자리를 벗어나는 12월 18일에 요 토성이 드디어 염소 자리에서 토성 그 물병 자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12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2번째 방은 고독과 외로움, 고립, 슬픔을 상징하는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물병 자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독함과 외로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토성은 과거에 한참 역행을 하다가 드디어 9월 30일에 순행으로 돌아섭니다. 물병자리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토성 역행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성이 순행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러한 부담과 고단함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월 1일에서 11일까지는 이 염소자리 말씀드렸다시피 화성과 완전한 파틸 흉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음해나 배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12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배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음해나 배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는 과거보다는 좀 더 운세적으로 나아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물병자리이신 분들 11일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이 토성이 물병자리 기준으로 12하우스에서 1하우스로 넘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안 준비 잘 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토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절제와 인내죠. 자, 물병자리이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목성이 역행에서 풀린 목성이 옆에서 따뜻한 기운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인 목성이 옆에서 계속 보살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힘든 와중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운세로 넘어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주인 목성은 물고기 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방에서 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큰 문제 없이 매사가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목성은 염소 자리에 있고 염소 자리 토성이 목성을 받쳐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토성은 나이 든 사람과 연장자를 상징하는 행성인데요. 따라서 연장자, 선배, 나이 든 사람을 통해서 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만 당연히 다소 간섭이나 잔소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0월 12일에 물고기 자리 주인 목성은 천칭 자리에서 포라는 태양과 완전한 흉곽을 이루게 됩니다. 태양은 권위자, 상사, 사장, 우두머리를 상징하는데요. 천칭 자리에서 포라고 위계를 잇고 있기 때문에 12일에서 14일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과 자신과 맞지 않는 윗사람과
트집이 잡히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12일, 13일, 14일에는 각별히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 자체가 뭐 사람들과 심하게 의견 대립이라든지 충돌을 일으키는 별자리는 아닌데 감정적으로 많이 몰입이 돼서 힘든 별자리이기도 하죠. 자, 12, 13, 14일에 별일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 편하게 먹고 윗사람 분들한테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일, 13일, 13일, 14일 요때 그냥 조금 편하게 지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월 12자리의 별자리 운세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까지는 연휴 기간인데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동이 다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제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차가 막히지가 않았어요. 많이 고향에 내려가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중간중간에 늘 안전운전 하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각별히 코로나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성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날짜가 있는데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점성술 교육 및 강좌란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날짜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점성술에 관심이 많이 있거나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월 한 달 모두 행복하시고요. 남은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별자리 운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별자리 운세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여러분.